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날좀바이오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플로스1이라는 상당히 좋은 논문에 연구 결과가 하나 실렸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비만도 줄고 또 당뇨병도 예방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소모만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먹은 칼로리가 몸에 축적되는 그런 에너지 세이브 그런 체질로 바뀌고요. 자주 일어나서 있으면은 먹은 칼로리가 자꾸 소모되는 그런 체질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회사 사무실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 오늘 날좀바이오 보시고는 벌떡 좀 일어나셔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이상 쭉 앉아 있는 거는 이제 며칠 안 남은 수능을 기다리는 수험생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은 30분 이상 앉아 있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책상이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런 책상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모닝고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섬유질이죠. 섬유질 소스 중에 하나로 모닝고추를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섬유질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섬유질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장내세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거는 다 아셔야 되고요. 섬유질은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장내세균이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세균은 우리와 공생관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 뺏어 먹는 그런 것들은 공생이 아니고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장내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유산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유산균이 유행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유산균을 먹는 게 우리 건강에 좋다? 이런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유산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유산균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내세균은 유해균하고 유익균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게 유해균, 이익이 되는 게 유익균인데요. 유해균이 많을까요? 유익균이 많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유해균이 훨씬 많습니다. 유해균의 대표적인 균주가 피르미큐테스고요. 유익균은 박테로이데테스입니다. 이 두 가지 균을 합치면 우리 전체 장내세균의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종류의 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이 훨씬 많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95대5, 그러니까 유익균은 한 5%, 유해균이 95%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유익균인 박테로이데테스가 이제 5% 정도밖에 안 되면은요, 비만도 생기고 또 콜레스테롤도 높고 또 당뇨에도 잘 걸리고 고혈압도 잘 걸리고 각종 암에도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유익균인 박테로이데테스를 올려줘야겠죠? 그게 장내세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테로이데테스는 어떻게 올려줄까요? 이 피르미큐테스하고 박테로이데테스가 다 똑같은 세균이고 섬유질을 먹고 사는데 좋아하는 먹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피르미큐테스는 잘 못 먹고 박테로이데테스가 잘 찾아 먹을 수 있는 먹이, 이런 걸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또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품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박테로이데테스를 높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피르미큐테스하고 박테로이데테스가 각각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박테로이데테스를 많이 높일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러 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와와 같이 조그만 개를 한 10마리 키우고 세퍼트 같이 큰 개를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피르미큐테스, 그러니까 치와와는 우리 장 속에 많고, 박테로이데테스, 이 세퍼트는 우리 몸속에 적다, 이거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때
일반 작은 사료를 이렇게 쭉 주면 치와들이 죄다 먹겠죠. 치와하고 세퍼트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면 숫자가 많은 치와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세퍼트는 자기 체형만큼 많이 못 먹을 겁니다. 근데 커다란 뼈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치와와는 입이 작으니까 커다란 먹이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세퍼트가 이제 큰 뼈를 혼자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피르미큐테스는 먹지 못하고 박테로이데테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섬유질을 먹어야지 될 텐데요. 이 피르미큐테스는 좀 단순한 놈들을 잘 분해를 합니다. 좀 정제된 섬유질 이런 것들은 피르미큐테스한테 유리하겠죠. 근데 좀 복잡한 섬유질은 우리 박테로이데테스가 좋아하는 먹입니다. 박테로이데테스가 좋아한다기보다는 피르미큐테스는 못 먹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게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은 물에 녹고 또 이렇게 끈적끈적 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면 빨리 내려가지 않는 그런 섬유질인데, 이 베타글루칸을 피르미큐테스는 잘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이 작아가지고 베타글루칸을 못 먹는 거죠. 근데 박테로이데테스는 피르미큐테스가 그걸 못 먹으니까 이 베타글루칸을 마음껏 먹고 많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만 정제해서 파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베타글루칸만 먹는 거는 그렇게 몸에 좋지가 않거든요. 그럼 음식 중에 베타글루칸이 많은 음식, 이거를 이제 드셔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유행하는 귀리입니다. 귀리.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 귀리의 주성분이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리고 보리. 보리에도 베타글루칸이 많아서 보리밥이 우리 박테로이데테스한테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저 바다에서 나는 미역하고 다시마, 김 이런 곳에도 베타글루칸이 많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버섯. 버섯은 다 베타글루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뭐 차가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영지버섯이라든지 이런 거를 항암 효과를 기대하면서 드시는데요. 우리가 암세포를 이렇게 실험실에서 키워갖고 거기다 베타글루칸을 주면 암세포가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암이 있다고 해서 베타글루칸을 먹었을 때 이게 암세포까지 가진 못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베타글루칸을 직접 만날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영지버섯, 상황버섯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섯들은 다 베타글루칸이 있다 그랬죠? 그럼 베타글루칸이 많으면 박테로이데테스가 많아지고 피르미큐테스는 적어지고요. 이 박테로이데테스는 베타글루칸을 만나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 뷰티레이트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해서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타글루칸이 많은 그러니까 버섯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귀리라든지 보리 이런 걸 많이 드시면요, 암 예방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요, 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인병이나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데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주로 밥이랑 반찬을 먹으니까요, 매일매일 반찬에 김이라든지 미역 같은 거 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번거롭더라도 버섯 종류를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느타리버섯이라든지 뭐 양송이버섯이라든지 새송이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버섯이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 차가버섯만큼 똑같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요. 비싼 버섯에 집착하지 마시고 제철에 많이 나는 그런 버섯으로 충분히 드시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유익균인 박테로이데테스만 잘 먹는 그런 섬유질이다. 유해균인 피르미큐테스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와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박테로이데테스가 많아져서 우리 몸이 튼튼해진다.
이런 거 꼭 이해를 하시고요. 베타글루칸이 많은 음식은 뭐라고요? 네, 귀리, 보리, 해조류, 모든 버섯.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